예, 민주통합당 한정혜입니다. 산업은행 은행장이셨던 민유성 은행장께 좀 묻겠습니다. 네. 2008년 12월 26일자 그 신문지상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그 당시 쌍차가 실질적으로 상하이나 산은에서 좀 유동성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는 당시 주 채권은행이었습니다. 쌍차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에 먼저 자금을 지원해야 신규 자금을 풀 수 있다. 그러니까 상하이가 쌍용에 줘야 될 돈이 기술 이전료 등 해서 총 3,2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먼저 어쨌든 우선해서 지원을 해라. 그러면 산업은행도 자금을 풀겠다.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.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비슷한 의미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쌍용차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 상하이차는 그 기술 이전과 관련한, 기술 유출과 관련한 일정의 정부의 압박 이런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빠져나가겠다라고, 먹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3,2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. 산업은행에서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었습니까? 똑같이 판단하신 거 아니었나요? 그 판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서 이게 사실은 그 먹튀 방조를 한 우리 박영태 전 대표에 대한 뭐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,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에서 그 당시에 쌍용차에 그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를 하기 위한 근거를 근거가 마련이 됐죠. 왜냐면 자금 지원이 안 돼서 어쨌든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는 상태를 만들었었고, 유동성 위기를 그 자초를 하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. 박영태 아마 당시 대표께서 안진에다가 그 외부 감사를 역할을 하고 있는 안진에다가 보고서를 마련을 해달라고 했는데, 안진에서는 외관법을 정확하게 어렵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, 그러나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. 지금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아까 제가 답변하는 걸 적었었는데, 크게 조작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. 아주 큰 부분에 있어서는. 단지 관련 법령과 기준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좀 기준이 다른 것. 근데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를 사실은 박영태 씨가 밝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없다는 겁니다. 왜 안 나왔는지 그 이유는 빤하겠죠. 그게 밝혀질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건데. 자, 안진 회계법인에서 그래서 상하이차가 유익 걸어 나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렵다. 무지하게 어렵다. 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고, 의원님 한 말씀. 삼성 KPMG는 그래서 구조조정해야 된다. 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냅니다. 조사장 의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안진 회계법인입니다.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? 저희들이 그 감사 보고서를 낸 거는 3월 27일입니다. 그리고 이미 회사가 상하이차가 3월 27일 날 쓰여진 보고서가,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3월 27일 날 만들어진 보고서가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결국은 작성을 한 것인데, 그때 쓰신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. 실질적으로 쌍용차 매각가를 고철로 취급해가지고 빵원으로 가정한다든지, 사용가치 산정 근거에서 액티언이나 카이런, 렉스턴 같은 거 단종 시기를 아주 땡겨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생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종되기 때문에 이 설비는 아예 사용가치가 없다라고 의도된 손상 차손의 과다계상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왜 꼭 이 기준을 적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. 네. 저희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넘어가서 회사를 됐습니다. 그리고요. 안진 회계법인은 요거 말고도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그냥 계시면 좋겠어요. 자,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? 상하이차가 그냥 유유히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. 먹튀를 방조를 했습니다.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안 해주고, 안진은 서류로서 도와주고, 삼정은, 그리고 희생자는 누가 나왔습니까? 2,700명 가까이가 구조조정을 당했고 22분이 돌아가셨고, 저기 노조 간부들을 보세요. 한때는 식구했던 사람들이 얼굴도 안 마주보고 있잖아요.
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, 이 역할을? 저 사람들 저렇게 등지게 만든 사람들 누구예요? 여기 뻣뻣하게 양보 입고 앉아가지고. 밥이 넘어갑니까? 산업은행장님 밥 넘어가요? 그 당시 1,300억 정도 지원해줬으면 이런 일 안 생길 수 있었겠죠. 좀 더 강하게 상하이차를 또는 박영태를 압박을 해서 자금을 끌어내라라고 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겠죠. 사람을 왜 죽습니까? 22명이. 산업은행이 나중에 1,300억 지원했습니다. 나중에 구조조정 다 하고 안진 회계법인 자 물을게요. 지금도 외부 감사하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휘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. 자, 사람을 엄청나게 잘랐어요. 생산직은 반토막이 났어. 임원은 늘었지만 사무직도 옛날 수준 복원했는데 생산직만 반토막이 났고 생산량은 옛날에 비해서 최고로 잘 만들어서 2002년 한 명당 23대 정도 만들 때보다도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, 지금. 42대씩 만들고 있는데. 근데도 적자라면서요. 근데도 적자면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적자면은 사람을 그렇게 자르고 경영을 잘못하는 거든지 아니면 뭐 회계를 속이고 있는 거든지 왜 적자입니까?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자른 거하고 적자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왜 사람을 잘랐어요? 안 잘라도 적자, 잘라도 적자인데. 자르고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1,200억, 1,500억. 사람이 22명이 죽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?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수익성이 나려면 한 차종 가지고 30만 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경험으로. 박영태 씨가 여기 왔어야 되는 겁니다. 마저 말씀드린 쌍용차는 24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7개 차종을 만들고 있습니다. 구조적으로 상품 라인업상 이 회사는 그 상태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6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.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이 마지막인데 마인드라는 투자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? 그리고 자꾸 정상화라고 하는데 정상화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? 지금 거의 뭐 주장 많이 하신 삼성 KPNG에서 주장했던 HPV가 거의 목표치에 거의 도달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짭수도 쌍용에서 쓰여지고 있는 짭수도 최고로 생산했을 때보다도 더 짭수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노동강도 엄청나게 세졌는데 그렇게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도 정상화가 안 됐으면 사람을 자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. 사람을 자른 게 잘못된 거고 22번이 돌아가셨어요.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있고 이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? 만약에 그때 인원 정리가 없었더라면 이 회사는 파산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올해 초에 처음으로 이사회를 하셔가지고 3천원 가까운 투자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한다는데 예. 적자면 그렇죠? 적자는 투자는 해야 되죠. 어쨌든.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그러나 그 적자의 원인이 결국 구조조정, 사람을 자른 게 원인이 아니었죠. 아무리 계산해봐도.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면서 잘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생산성을 올렸는데도 사람이 원인이 아니었으면 사람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람도.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복합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사람이 그럼 생산직만 원인입니까? 임원은 늘어나고 생산직만 줄이고. 자, 한정희 의원님 마지막 정리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게 아닙니다. 상하이차가 유유히 걸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 이루어졌던 구조조정은 실질적으로 그게 회사 경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